오늘은 에이수스의 가장 실험적인 플래그십 노트북 제피러스 듀오 15 SE의 성능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언급해야 할 게 이 노트북은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리뷰를 부탁하시면서 빌려주셨습니다. 이 비싼 물건을 딱히 기한도 정하지 않고 장기간 대여해주셨고, 그 덕분에 400만원이 넘는 이 노트북을 제 마음대로 리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벤치마크만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다음 종합 리뷰 영상에서 할 생각입니다. 할 말 많습니다. 제가 대여받은 노트북의 스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젠 세잔 5500HX 옥타코어 CPU를 사용했고, 그래픽카드는 RTX 3080 랩탑 GPU로 기본 TGP 115W, 다이나믹 부스트 130W까지 올라갈 수 있는 GPU입니다. 최고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트북 중에서는 꽤 높은 전력 세팅이죠. 램은 16GB 온보드 램에 1개의 교체 가능한 램 슬롯이 있고, 기본적으로 총 32기가 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SSD 슬롯은 M.2 슬롯 2개가 있으며 2TB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모델은 15.6인치 풀 HD 300Hz 9주사율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32:9 비율의 세컨 디스플레이가 아래에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90W의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AX200 랜카드, 실체 무게는 2.51kg이었습니다. 노트북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나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1개의 램 슬롯, 2개의 SSD 슬롯, 그리고 SSD 아래에 숨겨진 무선 램 슬롯 하나에 접근할 수 있고요. 쿨링 시스템은 2개의 굵은 CPU, GPU 공유 히트 파이프와 각각의 개별 히트 파이프 하나씩, 그리고 전원부 히트 파이프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쿨링팬은 별 특이한 건 없지만 제피러스 듀오는 노트북을 열면 보조 디스플레이 아래 공간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유입 공기량을 늘려 쿨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벤치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는 24도의 실내에서 스탠드 없이 책상에 올려놓은 상태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앙어리 크레트에서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입니다. 테스트 중 CPU 최고 전력 105W, 유지 전력 90W로 굉장히 높게 유지되었고, 클럭은 4.2에서 4.3GHz 사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CPU 코어 최고 온도는 95도, 유지 온도는 92도로 전력이 높은 만큼 온도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점수는 멀티코어 13812점, 싱글코어 1460점으로 G15의 5900HS보다 더 높은 점수로 노트북 중에서는 최고 레벨로 생각됩니다. 긱벤치 5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 1533점, 멀티코어 8766점으로 역시 상당히 높은 점수로 측정되었습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3분 5초가 걸려 굉장히 빨랐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사무용 성능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6647점으로 G15와 거의 비슷한 점수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29초가 걸려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노트북 중 가장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를 시행시켜보면 913점으로 나와서 이 역시 G15 이상으로 더 높은 점수였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스크탑을 맞춰도 이 점수는 넘기 어려울 거예요. 5900X에 램 32기가, RTX 3070으로 구성한 데스크탑이 9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그래픽 성능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RTX 3000분대 그래픽은 맥스큐와 맥스피어 같은 구분은 사라졌고, 노트북마다 제각각의 전력 설정과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노트북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피러스 듀오의 RTX 3060은 기본 TGP 115W, 다이나믹 부스트 130W까지 올라간다고 말했죠. 일단 긱벤치 그래픽 오픈CL 점수는 13만 점을 넘겨서 약 12만 점이었던 3080 에어로보다는 더 높은 점수였습니다. 3D마크 점수입니다.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그래픽 28791점, 피직스 26719점으로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은 에어로나 어로스보다는 더 높은 점수였지만 사실 데스크탑용 3080이랑은 여전히 비교하기 부끄러운 점수죠. 그리고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에서는 그래픽 11578점, CPU 1045점으로 에어로나 어로스랑은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 더 큰 점수 차이로 높았습니다. 앞의 점수들은 다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피러스 듀오는 의외로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옵티머스를 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신호가 내장 그래픽을 거쳐서 디스플레이로 출력된다는 소리죠. G15와 마찬가지로
C타입 포트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을 거치지 않고 화면 출력이 가능하여 그래픽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3779점으로 2000점가량 상승했고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12020점으로 440점가량 상승했습니다. 꽤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집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프레임에 신경을 쓴다면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는 외장이 아닌 내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터보 모드에서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레드 데드 리덴션 2입니다. 그래픽 프리셋 바를 최대로 올리고 내장 그래픽 벤치마크 돌렸을 때 평균 81.7, 최하 39.7프레임으로 평균 프레임은 높게 나왔지만 최하 프레임은 다른 3000대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프리셋으로 밤시간 도로주행 시 평균 52, 1%로 33프레임으로 여기선 전력이 더 낮은 3080 노트북보다 별로 프레임에서 이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쳐3입니다. 최상호 프리셋 비전2 시 평균 135, 1%로 93프레임으로 여기서는 명백하게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182, 1%로 197프레임으로 여기서도 더 낮은 전력을 사용한 3080 노트북보다 명백하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GTA5는 이전 다른 게이밍 노트북 테스트에 사용했던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으로 내장 벤치마크를 시행하였고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평균 85, 1%로 60프레임으로 여기선 잘 이해는 안되지만 더 낮은 전력의 3080 노트북보다 더 낮은 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게임 성능은 예상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DP 115W의 3080을 사용한 제피러스 듀오가 TDP 90W의 에어로나 어러스보다 명백히 더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게임마다 편차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굳이 생각해보자면 제피러스 듀오의 3080은 스펙상 다이나믹 부스트로 최대 130W까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이나믹 부스트를 100% 사용하는 건 3D 벤치마크 돌릴 때뿐이었고 보통 게임 돌릴 때는 120W를 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랑 실 성능 간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QHD나 4K 같은 고해상도에서 더 잘 발휘가 되고 FHD 해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픽 성능이 게임 프레임에 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터보 모드에서 게임 중 노트북의 소음은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G15 터보 모드랑 저는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노트북의 온도는 내부 CPU와 GPU 온도는 GTA5 플레이 기준으로 GPU 70도대 중반, CPU 코어 80도대 중반 정도를 유지합니다. G15랑 비교해서 부품들에 주는 전력이 훨씬 더 높은데도 온도는 좀 더 낮아서 쿨링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의 경우 일반적인 랩탑과 달리 키보드가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표면 온도를 체감하기 힘듭니다. 키보드 대개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죠. 다만 보조 디스플레이 하단은 최고 40도대 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 보조 디스플레이를 자주 터치한다면 좀 뜨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90W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에 1080p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 틀어놓고 보조 디스플레이 밝기도 50% 설정하고 아무것도 띄워두지 않은 조건에서 약 7시간 20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건 조용 모드, 디스플레이 조사율을 60Hz로 낮추고 IGP 모드를 켠 상태에서 이렇다는 소리니까 다른 설정에서는 배터리 타임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는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긴 편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피러스 듀오는 에이수스의 최상위 라인업 노트북답게 이 독특한 폼팩터와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쿨링에 올인한 노트북들과 비교해서는 약간 게임 성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선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CPU 성능은 최상이고 GPU 성능도 3080 이름이 문제라서 그렇지 사실 노트북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옵티머스를 못 끈다는 점이랑 굳이 램 1개를 온보드로 만들어 했었나 하는 부분은 성능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합 리뷰에서 이 노트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빌려주신 구독자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전 제피러스 듀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과장 안 보태고 당장 저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G15랑 제피러스 듀오 중 노트북 하나 고르라고 해도 전 제피러스 듀오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